부터는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LS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LS요? 예, 예. 이전에 엄청 고점에 사가지고 네. 지금까지 지금 못 살고 있어요. 매수 가격이 혹시 얼마쯤이세요? 78,000원입니다. 확실히 좀 높게 사시긴 했네요. 예. 자, 그럼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시고요? 20%입니다. 78,000원에 20%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실 지난해 한 1월쯤 그 내외로 해서 78,000원, 8만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그 뒤로 잘 지켜주나 싶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한번 휘청거렸고 올 한해는 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쯤 매수가까지 가나 싶다가 요즘 들어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좀 다시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손실이더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매수가 이상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런 궁금증 아닐까요? 예, 그럽니다. 예. 아마 매수하신 지는 제법 되셨던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예. 자, 그러면 78,000원 이제 75,200원까지 왔으니까 조금 남아 있는데 LS 앞으로 저 상승할 수 있을지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추가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L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고 일단 78,000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시청자님의 일단 잘못도 좀 있으시고요. 네네. 아마 이제 고점 상단에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바닥에 서서 사서 주가가 좀 더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고점 상단에서 물리지 않았구나. 떨어지지만 이게 확인이 되는데 이제 고점 상단에서 보고 계속 떨어지게 보면 자기가 정말 산 정상에서 샀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럼 힘들어요. 지금 시청자님 보니까 1월 8일 날, 작년 1월 8일 날 지금 8만 원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셨다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이제 뭐 소형 종목이나 테마단 종목이 아니고 LS라는 지주회사를 사가지고 2년 동안 주가를 고생하셨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충원을 좀 올린다면 반대로 또 좋은 점은 LS니까 버티신 거예요. LS라서 버티신 거죠.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었죠. 회사가 탄탄하고 좀 덩어리가 크고 엉덩이가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버텼던 거고. 그러면 이제 LS가 뭐 바닥 찍고 올라오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올해 코스피 지수 1월 달에 애널리스트들 다 반성해야 되죠. 3,300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외에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노무아증권 전부 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높은데 3,400선까지 예측했는데 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2,100선까지 떠면 시장은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졌을 때 이 LS도 지금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점이 작년 한 9월부터 빠졌거든요. 밑으로 이제 결국은 지수가 흘러내릴 때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조짐이 보이면서 지금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온 이유는 뭐냐? LS 지주회사니까 자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LS 전설, LS 일렉트릭 등등 또 LS 최근에 이제 상장은 안 됐지만 니코 동재련까지. 그런데 전부 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지주회사니까 자회사들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일단 없고 그 그전에는 그럼 실적이 나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입부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데도 못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모멘텀 부재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LS는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 왜 올랐느냐?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사모펀드에서 지금 막 달려들고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사는 쪽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고요. 지주사 쪽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주식이 결코 좋지 않죠.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회사들 실적 괜찮고 LS에서 또 지금 LS 니코 동재련 이 부분이 지금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부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LS가 반성을 하는 부분인데 LS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LS 그룹이 10년 전에 응급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10년 전에요? 네, 그렇죠. 한참 전이죠. 다른 기업보다 훨씬 선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2년이 이제 된 것 같은데 돈이 안 됐죠. 십몇 년 전에 돈이 됐겠습니까? 근데 성견지명이 있어서 사업을 응급제 사업을 했는데 그걸 팔았습니다.
뭐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 다 해고됐겠죠. 네. 그걸 어디다 팔았느냐? 그 포스코 케미칼이 팔았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응급제 사업을 모두 다 하고 있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뭐 날개 달았잖아요. 응급제 캐파 증설한다고 있는데 예. 이 돈이 되는 사업을 벌였는데 아하. 다시 이제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성 모멘텀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네. 이 회사가 이제 다시 뭐 상장이 된다면 더 바람이 불겠지만 그거는 LS 그룹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주가나 밸류나 실적 이런 부분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했던 단가 그리고 2021년 1월에 세웠던 8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부인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2560선이 일단 단기 저항선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 2600선까지 좀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단기 저항선 부분까지 또 단기 반등선까지 다 왔어요. 그 지수 반등에 갔을 때 8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유를 좀 하시고요. 가파르게 지금 5일선 타기라고 있는데 눌림목 구간은 지금 7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지수가 이제 빠진다고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 구간 들어가기 전에 신고가 돌파 여부가 만약에 2500선이 코스피 지수가 넘어간다면 돌파가 나올 것 같고 제 주관적으로는 2500선이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자님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수익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노리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78,000원에 사셔가지고 예전에 이 시간에 한 3주 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59만 원에 샀는데 왔다 드디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수익 크게 나셨겠습니까? 안 났죠. 60만 원 조금 넘어가고 다시 주가 눌림목 차익 실현 나왔는데 LS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수익은 누르지 마시고 목표가는 따로 정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신고가 8만 원이 넘어가면 네. 그냥 매도를 조금 하시고 비중 정도 뭐 5% 정도 남겨 놓으셨다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표를 보면서 분할 매도 접근을 하시고요.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절가를 굳이 잡아달라고 한다면 지금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제가 봤을 때 21선 이탈 시 7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단기간 내에 제가 봤을 때 8만 원 돌파가 이렇게 보이니 8만 원 돌파하면 정리하고 종목 포트 교체 내지는 현금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열님 LS입니다. 오랫동안 잘 기다려 주셨고요. 그 전에 있었던 8만 원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오게 되니까 이런 기사라면 아 그래 오래 기다렸는데 수익 좀 보자 8만 원 넘어가겠지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수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손실 줄이는 선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정말 전고점을 뚫고 나서 야 이거 정말 솟구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결국 예상대로 60만 원 조금 넘어선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자, 그래서 LS의 경우에도 8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테니까 손실은 안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만 원 정도부터는 매도를 생각해 보자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나 내려가게 되면 7만 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길 바라고 네, 궁금한 종목 또 있으시면 나중에 전화 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이었습니다. LS 살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도 김민주 전문가께서 이 종목 진단 해주시면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딱히 문제도 없고 좋은 종목인데 주가 흐름이 잘 안 가는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많습니다. LS가 그런 과정을 좀 지나왔다가 지금은 주가도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일수록 함부로 또 더 많이 솟구칠 거야 이렇게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진단 하나 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혜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블루님이고요. 종목은 S에너지 7,078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추매는 못하는데 매수가까지 가기 힘들겠죠. 얼마 정도의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담담하게 보내주셨는데 이 담담한 메시지 속에서도 좀 걱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일단 S에너지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2%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795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7,078원이
후반이니까 아마 9월 중에 좀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걸까요? 굉장히 지금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시고 오랫동안 물려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매수가까지 가기 힘들겠죠? 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S에너지 태양광 관련주죠. 오늘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 좀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뭐 OCI나 SDN 같은 종목들 나쁘진 않았는데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을 규제한다고 밝히면서 이 한국의 태양광의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 좀 수혜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다만 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S에너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전화 연결을 받으셨던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고 고점이 9월 15일 날 7,400원인데 7,000원에 잡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버티기가 힘드시죠. 예. 이제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것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그 뭐 손실이 났던 결과물이 좋았건 어쨌건 그 지난 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다음 주식 진입을 하거나 보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선택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한 거고 지난 것에 대해서 그냥 떨어졌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고 대응책을 어떻게 짤 거냐. 대응책을 짜게 되면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말할 수 있겠죠. 보유할 거냐, 손절할 거냐. 아주 그렇죠.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가시면 되는데 보유할 거냐에 대해서는 왜 보유를 하는지 실적이나 수급 모멘텀을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태양광이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겠다. 뭐 EU 유럽연합 쪽에서 이야기 들려오는 거에 뭐 400조 정도 시장이라고 해요. 예.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이제 뭐 저는 저가 공세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산 규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유럽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태양광 수혜를 좀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고 그 뒤에 좀 태양광 카르텔이 터지면서 좀 안 좋았고 근데 오늘 종목군 장세가 좀 연출이 되긴 했는데 오늘 분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오늘도 유창원카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OCI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네. 하나솔루션도 그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트렌드입니까? 다시 좀 자본시장이 자금이 조금 풀리긴 했는데 이제 유동성 축소 국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할 이슈가 다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모르겠습니다. 분할이 기업의 입장에서 득이 될 줄 모르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과연 그때 당시 선택했던 주주에게 도움이 될런지는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사실 속 터지는 얘기죠. 네, 굉장히 속 터지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장주격인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는 둘 다 좋지 않았습니다. 예. 둘 다 거의 5% 가까이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신재생의 성장성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 것 같고 네. 오늘 밑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역시나 분할 이슈가 좀 자리를 잡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갔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다시 S에너지로 돌아와서 S에너지를 7,000원에 잡으셨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이 종목을 잡으실 거면 4,3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5,0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내려와도 좀 걱정이 없죠. 그리고 조금 비중도 헤비하지 않으니까 예. 5% 10% 정도 더 사도 되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7,000원 잡아가지고 지금 산다고 한들 단가가 6,000원 되지 않습니까? 5,500원. 네. 거기까지 다시 반등세를 쓸 수 있을까? 그럴 거면 일단 실적 받침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S에너지, SDN, 신성에너지 등등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OCI 대형주까지 다 비교를 했을 때 S에너지가 실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S에너지는. 재작년에도 적자였고요. 올해 1, 2분기도 모두 다 적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때 지금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단기 순이익은 아직까지도 적자고요. 네. 그만큼 아직 순이익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죠. 수주 잔고는 괜찮습니다. 수주 잔고는 아무래도 이 수주 잔고가 좋아지는 측면은 그 S에너지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 같이 네. 좋아지겠죠. 신재생 파트에 있는 태양광 부품 회사들, 뭐 모듈 회사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수주 잔고가 늘어요. 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니까. 그렇죠.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객사에서도 친환경으로 얼마나 이렇게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 중에서 공장에 가장 쉽게 건립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태양광 모듈이잖아요. 네. 태양광판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하필이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따라 샀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초창기에 또 다 같이 태양광이 움직인다고 해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선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반등세가 어려울 거예요. 예. 지금 뭐 SDN이나 신성,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모두 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종목들은 또 올라가겠죠. S에너지도 결국은 실적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주관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공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시에 종목을 자르든지 손절을 좀 줄이는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해서 S에너지도 수지장고가 괜찮다고 하니 단가까지 가져가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멉니다. 네, 7,000원에서 3,70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손절가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예. 이 방법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3,5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유 비중만 들고 가고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청자님 좀 내가 답답할 것 같다 하면 4,500원대 단기 반등세에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가져가 보겠다 하는 전략으로는 4,500원을 돌파 시에는 2단계 다운 라인이 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바꾸고 가져가는 방법. 네. 이거는 S에너지 실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에너지 태양광으로 봐주셨습니다. 태양광, 신재생이야 뭐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S에너지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7,000원대 매수를 했고 3,700원 현재 주가니까 굉장히 또 손쓰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수익까지 바라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나오시는 판단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손절선 먼저 타이트하게 3,500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윗방향으로 봤을 때도 매수하신 7,000원대까지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봤을 때는 4,500원 정도 바라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보면 한 5,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쪼록 S에너지 태양광 업체들 중 가운데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블루님의 S에너지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나비야님, 종목은 솔로엠이고요. 24,900원에 6%를 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기술력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솔로엠 전자 부품 관련주면서도 ESL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좀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24,900원에 들어가셨네요. 언제쯤 들어가신 걸까요? 최소 올해 5월 혹은 그 이전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좀 물려 있던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좀 비중이 좀 크진 않으시네요. 6% 정도 들고 계신데 최근에는 이 솔로엠 글로벌 ESL 2위 업체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또 있었고 전기차 충전 관련 모멘텀 또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주가 9월 중에도 조금 올라왔었고 좀 가는 흐름이었는데 또 많이 내려왔네요. 네, 일단 오늘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좀 오늘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솔로엠 에는 좀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는 1.12% 소폭 상승하면서 18,1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이 솔로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 주식도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데 이 주식은 그렇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2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때는 좀 핫했거든요. 이제 전자 부품 쪽이 맞고 파워 모듈 3N1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L 이 부분이 이제 뭐 전자 가격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장됐을 때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소화는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네. 실적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왜 실적이 이제 내려갔느냐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작년에 지금 240억인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아까 뭐 우리 신인석 캐스터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미국의 모 기업과 지금 ESL 여기도 지금 계약을 좀 한 것 같고 독점 공급 계약을 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자사주 이제 매입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 유지 정도 수준은 되는데 오히려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소각까지 가야죠. 네, 소각을 해야지만 좋은 부분이고요. 이건 예. 좀 잘못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면 100억 원어치 산다더라. 네. 그럼 주가가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그날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뭐 기간을 두고 사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 정도 좀 더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 정도지. 그런데 그 뉴스 다음에 그냥 좋은 뉴스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히 짚어드는데 잘못된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실적이 내려간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풀이를 좀 해보는데 판관비가 좀 증가한 것 같아요. 네. 인건비라든지 원재료 가격 예. 상승 이 부분이 좀 올라갔던 부분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매출액이 조금 웃돌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가이던스가 200억 정도 나와 있고 분기 실적을 지금 내다봐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지금 제가 보게 되면 265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265 올해 이제 816억인데 대폭 좋아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못 가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풀이를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이 자사주 매각 외에 외인이나 기관들 수급적인 부분이 과연 원활하게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지금 중심의 매수는 이게 지금 자사주입니다. 예. 자사주 매입을 계속 금융투자 이게 들어간 게 자사주 매입인데 이거 외에는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뭔가 덩어리가 좀 큰 수급의 상황에 들어와야지 외인이나 기관이 이 주식이 결코 가볍지는 않거든요.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분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실적들이 지금 다 괜찮은데 지금 호재성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HTS 상에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보고 접근 포인트를 잡았어요. 네. 실적도 뚜껑을 열어보니 잘 나왔어요. 주가가 못 가더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솔로엠에 관한 ESL에 관한 뭔가 모멘텀 뉴스플로우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급도 들어와야지.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까 LS를 보셨듯이 예. LS만큼 올라올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이 지금 진입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작년, 올해 4월 정도가 돼 보이시거든요. 그럴 올해 것 같네요. 네, 4월, 5월 정도에 잡으신 것 같고 금리 인상이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 하락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동력을 타지 못하는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받침이 되고 밸류도 크게 부담이 없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고객처가 어디냐 아주 안전한 뒷배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주가의 흐름 때문에 내가 시간 투자를 좀 못할 것 같다. 내지는 좀 불편하다. 더딘 측면이 답답하다. 이러면 이제 포트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한 종목을 보유하는데 떨어지든 올리든 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떨어졌는갑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뭐 실적 잘 나왔네. 편하게 가야지.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유 실적도 잘 나오고 종목도 괜찮고 기업 내용도 좋은데 왜 못 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뭔가 있는 이제 거 아니야?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불편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데 50%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팔아야 되나? 이제 이러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불안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 정 포트 교체를 하고 싶으시다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종목도 260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도달했을 때 2만 원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세가 2만 원, 1,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 포트 교체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아니다. 나는 뭐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겠다 하시면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28,000원까지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투자의 관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고뇌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로엠 봐드렸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이 아닙니다. 지난해 그 초 정도였죠. 그때 상장 초기만 해도 주가 굉장히 잘 갔는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네요. 아마 매수하셨던 가격 보니까 뭐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올해 봄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좀 어지러운 그 시장 상황 속에서 봄 기운에 희망을 머금고 들어가셨을 텐데 그 뒤로 계속 좀 부진했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거의 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야, 이 솔로엠 이 종목으로는 승산이 없나 보다. 도무지 요즘에 시장이 좀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 움직인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 지금은 크게 작용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실적 그리고 밸류까지도 큰 문제가 없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라는 뒷배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다만 지금 큰 모멘텀 호재거리 소식이 없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충분히 반등할 타임, 급등할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2만 원 위에서 뭔가 대응을 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보신다면 매수하신 가격 24,000원대 그 이상이죠. 28,000원대까지도 내놔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비아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솔로엠 살펴드렸으니까요. 나비아님 오늘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볼까요? 자, 다음 종목은요, 보니까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채팅창 잠깐만 좀 다녀오도록 할게요.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지영님께서 포바이포 가지고 계시네요. 포바이포, 이거 지난해 하반기쯤에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16,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모라니님께서 종목 진단 휴마시스를 들고 계시는군요. 자, 휴마시스 뭐 다들 아실 텐데 이 종목 진단 키트 관련해서 정말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어느새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화를 통해서도 많이 남겨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73만 4천 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요. 요거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하셨다라는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거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어디서 추천받으셨나요?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2차 전지가요. 예. 뭐 주도주 같고 또 더 올라갈 것 같고.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역시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앞으로 계속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삼성 SDI 잘 매수하신 건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에요? 그래서 매도 시점하고요. 네. 또 목표가가 얼마인지. 네.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지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그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 SDI의 실적점만 한번 알아보도록 매도 하겠습니다. 시점이요. 예, 매도 시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예. 전화 끝나요? 지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들어주세요. 예. 예. 자, 김민준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뭐 다들 이 종목 보고 계실 텐데 매도 시점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게 되냐, 목표 주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시청자님이 접근하신 포인트가 SDI하고는 걸맞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 연결을 이렇게 되셨는데 세 가지를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을 거냐, 매도 시점이 언제냐. 하나가 뭐였죠? 목표 주가였습니다. 목표 주가였는데 목표 주가는 일단 9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목표 주가까지 가는 시간이 언제쯤 걸릴 것이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하나 우리 시청자님에게 질문을 드려보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매매 관점이시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매매 관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관점에서 들어가셨으니까요. 네, 78만 3천 원부터 지금 68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 주가가 60만 원까지 빠지셨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추가 계획이라든지 시간 투자를 얼마 할지 이 부분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만약에 내일이라도 2차 전지 부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떨어지게 된다. 2차 전지만 무궁무진하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자동차도 또 심상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어제부터 지금 기아가 수급 1위를 차지하더니 아. 오늘도 현대차, 모비스, 기아 탑10 20위권 안에 다 포진돼 있었어요. 이거 심상치 않네요, 정말. 물론 2차 전지도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예, 예. LG 에너지솔루션이랑 규정도 워낙 강하니까. SDA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대형주로 단기 매매를 하지 말아라. 저는 주식에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성향 차이고 전문가마다 특색이 있는데 단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건 기술적인 것만 보고 주식은 하지 마라. 아, 전 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기술적인 게 절대 시황적 요소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누누이 뭐 이토마토 와서 계속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토마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이제 잡으셨어요. 눌림목에. 네. 그러면 시청자님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충원을 올리면 차라리 지금 비중이 10%지 않습니까? SDI에 걸맞지도 않습니다. 비중이. 네. SDI를 하실 거면 30% 정도는 하셔야죠. 이거 묵직하게 쭉 네. 갖고 가는 종목이죠, 사실. 좀 듬직하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65만 원까지 계속 사셔야죠. 그럴 각오를 갖고 이걸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빠지면 그럴 각오가 돼 있어서 접근을 했다. 네. 환호를 해야죠. 아, 살 타이밍이다. 더 살 타이밍이다, 담을 수 있다.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나쁘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신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행위고요. 네. 제가 봤을 때 SDI는 신고가 돌파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부분도 내년도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합작법인들을 설립했고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캠7이라고 하는데 지금 또 에코프로 BM이랑도 에코프로 EM을 지금 설립해 놓고 있고 그러면 지금 소재 파트부터 배터리 완성 부품까지 완벽하게 하나가 돼 있거든요. 삼성 SDI에 연관된 종목들을 제가 예전에 다 정리해 드렸어요. 지금 장비 쪽으로 하나기술,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캔 상신 EDP, 그다음에 부품 쪽으로 신흥 SC, 그다음에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 BM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실 것 같고 단기 반등세를 좀 노려보고 싶다. 네. 나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치고 빠지고 싶다. 그러면 양봉 윗골이 78만 원에 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가면 좋겠지만 주식시장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돌파하면 팔아라. 네. 그리고 좀 더 쉬었다 가겠죠.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 기간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 시장이 침체기로 가기 때문에 침체기 구간에 SDI 혼자 나홀로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이거든요. 예. 분명히 쉴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시고 저는 목표 주가는 시청자님에 좀 걸맞게 신고가 언저리 조금 밑에는 78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예. 만약에 내가 투자 관점으로 좀 가고 싶다. 나 진득하게 한 1, 2년 넘게 좀 2025년까지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최종 목표 주가 90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요거는 좀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삼성 SDI 일단 짧게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 나오실 거면은 78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으로 믿고 가겠다. 한 1년, 2년, 충분히 25년까지 가겠다 하면은 그때는 한 90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원래 이게 중기로 보고 한 건데요. 예. 그 사이의 기간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시청자님 기준에 중기가 어느 정도 되시죠, 시청자님? 솔직히 말씀해 한 주십시오. 6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면 참 힘들 때 아닙니까? 일단 제가 그때는? 봤을 때 지금 올해 구정이 좀 빨리 있거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 산타랠리는 좀 지속될 것 같고 12월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FMC적 요소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정 전까지 차라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언뜻 생각해도 지금 이제 11월 없어졌다 생각하고 내년 5월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한 채 그때 아니에요? 경기 침체 구간이 가장 깊다고 지금 예상되는 구간이 내년 2분기입니다. 타이밍 좀 안 좋네요. 다르게 보시는 분이 3분기.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길게 보시든지 그 앞으로 보시든지 하셔야 돼요. 네. 경기 침체 구간
내년 5월, 6월에 가장 깊을 때 그때 주식을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월 구정 전까지 지켜보시든지 지수가 뭐 단기 반등선 2600선을 향해 갈 때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갈 때니까 그때까지 보시든지 그때 78만 원 정도. 아니면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 포인트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접근 포인트가 별로 좋지 않다. 짧게 2달 투자하시든가 투자도 아니고 2달 매매하시든가 아니면 2년 정도 투자를 하시든가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앞서 전해주셨던 의견 그대로입니다. 6개월 정도의 시기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내년도 되면은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그때 시장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볼 거면은 좀 아예 짧게 한 2달 안으로 보면서 78만 원을 노려보시든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 그 더 넘어서까지 길게 바라보시면서 90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삼성 SDI까지 종목 진단 해봤네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 여러분도 많은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 많이 지나갔네요. 종목 일단 하나 정도는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유튜브에 엔젤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이번에도 삼성이군요. 삼성생명입니다. 상당히 좀 다르죠. 삼성생명 64,200원에 30%. 이게 비중 많네요. 전문가님, 보유해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여쭤보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73,400원. 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정말 다행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특히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이 정도 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삼성생명 최근 들어서 많이 갔는데 이거 더 갈까요? 이거 팔지 말지 고민되네요. 누구셨죠? 질문하시면 유튜브에 유튜브에 엔젤이님이십니다. 엔젤이님.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두 가지를 생각하신 것 같네요. 일단 기술적인 타점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기술적으로 진입하실 때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뭐 역헤드 앤 숄더를 좀 보신 것 같은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부분도 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61선 지지선도 좀 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지도 본 것 같고 파동 모양도 좀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쪽으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바닥 부분은 한 6만 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역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61선 지지선을 받고 연말 배당이 좀 부각되면서 삼성물산이 대주주거든요. 4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그 밑에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증권, 뭐 삼성카드, 뭐 줄줄이 이제 있는 쪽이거든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즉시연금 그 지급 소송에서 2심이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삼성생명 쪽이니까 보험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호재성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왜 유튜브에 이 질문을 올렸을까?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실력이 뭐 있으시니까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에 도달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왜 시청자들이 이 질문을 올렸었고 무엇이 고뇌가 될까? 제 회원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제 불안감을 희석시켜 드리는 게 전문가의 또 역할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돌파냐? 월봉 61선 76,000원 돌파냐? 연말 조금 남았는데 배당 메리트 부각되면서 즉시연금 소송 2심도 이겼는데 좀 더 가지 않겠어? 뭐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심 가지 않겠습니까? 3심도 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물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뉴스 플로우가 더 빨리 부각된다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제 지금 주관으로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돌파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기간으로 조금 이 부분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월 말은 이제 지났으니까 기간으로 돌파를 했을 때 지금 30%니까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 7만 6천 원 정도에서 편안하게 15%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먹었다. 지금은 일단 챙기는 전략이 좋아 보이거든요. 챙기시고 나머지 15%를 8만 원까지 좀 가져가시는데 8만 원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더 튈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을 언제까지 잡느냐? 크리스마스 전까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받지 마시고 그 전까지 주가 상승비율을 즐기시고 15% 팔고 나시면 편안하시잖아요. 삼성생명을 장기 보유해서 제가 봤을 때는 득을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할 거면 삼성물산을 보유해야지
삼성생명을 보유해서 재미는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라든지 지금 뉴스플러, 연말 배당 이런 부분들이 작용돼서 접근 포인트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연기금 쌍끌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데 76,000원에 77,000원에서 절반 정리, 나머지는 8만 원 이상 도전해보자. 기간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로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전에 좀 정리를 해보시고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젤이님의 삼성생명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시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요즘은 뭐 전략이라는 게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환율치를 좀 보려고 나는데 오늘 내렸네요. 제가 이제 가장 결정을 하는데 고민되는 요소는 과연 1,300원 돌파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난번에 499선, 2,500선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2,500선 정도까지 갔을 때 뚫지 못하고 조정, 단기 조정 거치고 나서 다시 2,500선을 향해서 가는데 이때 환율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1,300원이 깨져야지만 2,600선을 향해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이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봉쇄력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지금 홍콩 항생주스라도 중국 시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일은 1,300원 원달러 환율 지지력 테스트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대형주 이제 반등해서 2,500선 돌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2,500선 이제 돌파하고 나고 나서 후발주자로 조금 갈 것 같고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냐? 연말 앞두고 나서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상담을 다 받아보면 아까 솔렘도 그랬고 LS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종목이 못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실 것 같고 근데 그 기업들을 너무 원망어리게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 호실적을 써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란다고 해서 주가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펼친다면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모멘텀이 묻어가는 부분은 시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취하는 거, 또 실적이 탄탄하다면 모멘텀을 조금 붙어주기를 바라는 행운까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숲은 좀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또 수급이 또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자동차도 또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파트너는 오늘 좀 눌림목이 있었는데 눌림목이 있을 때가 기회인 것 같고요. 신재생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은 시멘트입니다. 오늘 이제 이토마토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고 시멘트 가격 인상이 빨리 좀 이루어져가지고 또 기업들이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반도체 부분은 선별화가 좀 필요합니다. 반도체 부품줄 요즘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도 괜찮거든요. 상당히 시장 대비 주가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선별화 부품 쪽 안에서 선별화를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차 전지로 좀 채워가는 부분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전략 간단히 좀 살펴드렸는데 더 많은 이야기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이제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김민준 TV를 이제 검색하시면 나와 있는데 저녁 항상 8시 정도에 안 하고 4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조금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 퇴근 후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소통 방송으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좀 위로도 해보고 항상 뭐 주가 종목 분석만 하고 뭐 시세 먹은 것만 이야기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좀 살만한 세상인데 그런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저녁 8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저녁 8시 2022년 마무리 전략인데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마무리 전략 김민주 전문가의 공개 방송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